안녕하세요. 격이 다른 수리논술의 절대 강자 하성철 선생입니다. 드디어 무더운 8월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시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아마 이번 겨울 12월을 조금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논술 너무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수학을 가지고 논술을 쓰란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요, 아마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수시 원서를 쓰긴 써야 할 텐데, 이 어려운 수리 논술이 내 몫이 아닌가. 난 논술 전형으로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수학의 기본기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수능 수학을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하신다면 아마 대학 레벨을 바꾸실 때 아마 수리 논술이 포기하기는 일은 아마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오늘 선생님이요, 여러분께 수리 논술에 대한 시크릿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2014년도 대학 캠퍼스 생활 한번 꿈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수리 논술 끝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요, 여러분께 2014년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2013년도와 12년도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4년도를 예측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건 뭐냐면요, 2013학년도 주요 대학들의 논술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높은 난이도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논술 답안지를 잘 썼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정말 문제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형태도 너무 다양했고, 그 다음에 유형도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애로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이 어려운 거, 선생님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예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좀 생각해보면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나만 높은가요?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도 높고 다 높다라는 거죠. 다양한 문제 유형에 친구들도 여전히 그렇게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부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주신다면 이런 것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수학 위주의 출제 경향들이 좀 더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과학과 수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이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수학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수학 위주의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수학, 다시는 수능 수학을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2013학년도 아마 문제도 여러분이 아마 손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요, 2014년도의 수리 논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과 과학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다가 수리 논술, 다시는 수학 문제가 훨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그게요, 2012년도, 13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봐서 2014년도도 또한 수학이 좀 더 중요한 과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논술 문제의 비중을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들로 예를 들면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같이 출제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같이 출제되고 있지만 점점 수리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락을 결정하기에는 수학 논술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울러서요,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요, 더구나 과학 논술이 없어요. 오로지 수학 논술로만, 수리 논술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아마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요. 서강대학교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서강대학교는 과거에는 과학 논술 문제가 좀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의 경향으로 바뀐 건 언어 논술과 수리의 논술로 딱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과학이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과학 제시문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들은 수학 논술로 대체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언어
논술로 제시문 분석을 얼마나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대학에서 테스트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제시문 분석에 신경 쓴다라면 서강대학교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요, 성균관대학교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는요, 과학하고 수리가 같이 통합으로 출제가 되는데 요 근래요, 독자적인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과학과 수학을 같이 출제하다가 이제 한두 문항 정도는 꼭 수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의 비중이 좀 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전에 과거에요, 선생님이 학교를 간 이후에요,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2008년도부터 막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풀이의 답도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채점하는데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요 근래는요, 채점 기준을 객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풀이하고 있는 채점 기준들을 정확하게 이러면 몇 점, 이러면 몇 점 이렇게 객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모든 거 다 터놓고 나온다면 부분 점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되게 많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점 기준이 객관화됐다는 사실이 아마 여러분한테 굉장한 득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요, 우리가 수리 논술이 언어 논술과 좀 다른 점은 언어 논술은 얼마나 미사여구와 함께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써내려 가느냐, 글을 얼마나 잘 전개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수리 논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해 가며 그리고 그것들의 활용 가치를 얼마만큼 잘 서술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마 채점 기준에서 모범 답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쓰기 표현이나 실력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이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쁜 글이 되고 이렇게 쓰면 정말 미사여구와 함께 스무스한 글이 된다라는 것이 수리 논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아이가 문제를 논리적으로 잘 해결해낼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많은 배점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력만큼은 수능 준비할 때부터 4점짜리 문항들이 있죠. 4점짜리 문항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작년에 주요 대학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관련된 단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가 출제가 돼서 하나를 택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풀게 되었고요. 과학은 우리가 물화생지라고 불리워지는 것에서 하나를 선택했었는데 A형, B형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신다면 고수라고 불리워지는 건 이제 공통수학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고등수학 상하죠.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아울러 수원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 수능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박스 형태 증명하는 문제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적분으로 우리가 이제 몰아가고 있다라고 있는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주기함수라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필수적으로 수리 논술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학은 선택이지만 수리 논술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한과 미분적분, 더구나 제가 올해 예상하기로는 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을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얼만큼 우리가 잘 이수하고 있느냐, 학습하고 있느냐가 올해에도 고대에서 굉장히 작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인 것 같아요. 다음 학교는요, 우리가 서강대학교를 볼 수 있는데 서강대학교는요, 참 솔직한 학교입니다.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기백이라고 하는 문이과에 공통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을요, 한꺼번에 물어보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요, 2문항을 출제됐었는데 크게는 3문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답안지 분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해석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내용들을 자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가는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아울러서요, 우리가 이제 성균관대학을 좀 볼 텐데요. 성균관대학은요, 수학이 2문제와 과학이 3가지가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 문제가 깊이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가장 적정한 수준의 논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균관대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원과 수투의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적통과 기백의 문제들이 조금은 생략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원과 수투에 자신 있고 논리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성균관대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요, 연세대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시간이 1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연세대학교는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세대학교는 수리 논술 문제 중에 조금 가장 어려운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미적분 위주의 학습을 물어봤었는데, 2012년, 13년에 들면서 연세대학교가 함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주어, 이항정리, 확률 변수, 이런 것들, 다시 얘기하면 미적분이 아닌 것들로 출제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논란의 이슈가 된 학교이긴 해요. 미적분을 내다가 왜 갑자기 출제 원칙을 바꿨나. 하지만요, 연세대학교가 아마 다면 입체 사고형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강원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잘 습득하시고 그 주제별로 잘 다루는 학생들이 훨씬 더 연세대학교는 유리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를 볼 텐데요. 한양대학교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학교입니다. 수학을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군더더기 없이 출제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의력은 답안지들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양대학교를 준비하시면서는요,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지를 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전과 오후의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전 쪽에서는 이과 계통의 문제를 좀 많이 물었고요. 오후 쪽에는 오히려 문과, 수원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수리 논술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2008년도부터 수리 논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난이도의 변화를 왜 예측해 드리냐면, 우리가 논술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 여러분이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2008년도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2008년도는요, 수리 통합 논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범위도 많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나친 난이도 때문에 여러분이 종잡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혼란의 시기였고, 야, 이 논술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논술은 내게 아닌가 봐.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느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2009년도부터 바꿔볼까? 이러면서 바꿔본 것이 수리 통합 논술이 아닌 수리 단일 논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 한 문제만 가지고 수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2009년도의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2009년도로 아무리 수리라는 단일 논술 문제를 바꿨지만 아직까지 교수님의 기대치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너무 크셨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난이도로 아이들이 정말 답안지를 다 쓰지 못하고 나온 케이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 아이도 못 쓰고, 공부를 조금 덜한 아이도, 저 못한다는 표현보다 덜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부의 참맛을 못 느껴본 그 친구들도 답안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버린 거예요. 채점할 때 변별력도 안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서 2010년도가 되면서 이제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꿉니다. 2010년도에는요, 우리가 선택 미적분이라고 수능 시험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요, 이제 교과과정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초월함수에 대한, 다시 한번 이과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배우고 있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에 관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참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물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심화 있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교과 과정에서 크게 변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울러서 2010년도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로 바뀌면서 문제는 조금 더 수학 문제에 가까워지고 우리 교과 과정에 좀 더 편안하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2012년도가 됐습니다. 2012년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대학이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그래서요, 예전에 지나친 교과과정의 높은 교과과정을 다루던 문제들을요,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교과서에서 출제하기로 바꿨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12년도는 출제 범위가 교과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수능 준비만 철저히 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만 열심히 준비해주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많이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2012년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문제들이 좀 바뀌면서요, 학생들이 급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수능 준비를 좀 했더니, 수능에서 좀 심화학습까지 공부를 했더니 되는구나, 해볼만해, 역시 논술은 내 편이었어. 아마 이 마인드가 여러분한테도 오늘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난이도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해요.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만납니다. 성적이 정말 8등급, 7등급 뭐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1, 2등급 아이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공통적인 궁금증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리논술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꼭 한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책꽂이, 여러분이 잘 안 보시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절대 등하시하고 계시는 그런 교과서를 펴보시라는 거예요. 교과서와 익힘책들이 아마 여러분의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각 대학에서 이런 것들로 난이도가 출제가 조정이 됐다라면 이제 각 대학에서 어떻게 출제 방향과 출제하는 영역들이 바뀌어가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수리논술이 분명 출제 범위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범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놔봐 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요 출제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수원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문이과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수원인데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수원, 이과 아이들이 수원을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시죠? 많이 안 하시지만 수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해보면 행렬과 수열이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들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EBS 교재들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요, 수리 논술 문제 틱한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행렬과 수열이 짬뽕되어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수리 논술 모티브를 가지고 아마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행렬과 수열을 통합형으로 잘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지수로 함수입니다. 해도 어려운 지수로 함수를요, 모델링이라고 하죠. 다시 얘기하면 제시문을 가지고 얼마나 수학적으로 잘 모델링을 할 것인가 라는 거 하나와 그 모델링한 내용들을 논증 방법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수열에서요, 우리가 이제 발견적 추론이라고 불리워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수열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씩 대입해보자. 일반화시켜서 나열해보자, 이런 내용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증명해보는 문제들 있죠. 증명해보는 문제들을 하나 생각해보면, 박스 형태의 그 가나다에 메꿔내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도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원에서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되는 행렬과 수열, 그리고 지수로 함수,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발견적 추론이라는 것들 여러분이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적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적분은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테크닉들을 준비하시게 됐어요. 테크닉들을 이제 준비하시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논술로 쓰기가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논술에서 미적분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미적분을 열심히 풀이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는 노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교과과정에서 우리가 노래 정리,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것들은요, 근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목적이거나 논술에서는요, 근사값이나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은 수능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내용을 묻고 있지만 어쨌든 노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요, 미적부의 내용들을요, 우리가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수학 외적인 재심을 통해서 얼마나 미적분에 대한 기본 정의를 가지고 잘 확인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아울러서요, 우리가 미적분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미적분의 활용단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곡선의 길이라든지 면적들을 구해내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통합교과적이라고 해서 다양한 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하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벡터가 2014년도에 예시문항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벡터와 미적분을 섞어서, 다시 얘기하면 미분기하학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미적분을 벡터로 잘 통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크다. 그거 2014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기하 벡터와 수트들을 잘 섞어서 공부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하 벡터와 우리가 확률 통계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하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아무래도 2014년도에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기하 벡터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기하 벡터에서 가장 꽃은 제가 보기에는 위치 벡터인 것 같아요. 위치 벡터가 기하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원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미적분하고 어떻게 통합될지는 예시문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울러서 확률 통계 문제는요. 확률 통계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해서 불러일으키는 오해들을 제시문 속에 주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맞는다라면 왜 맞는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틀리면 이것이 왜 틀렸니 틀린 근거가 뭐니 라고 하는 것들을 수리 논술 문제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률 통계까지도 정확하게 습득해 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논술의 기본 원칙은 아무래도 교과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 교과 과정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요, 우리가 이제 수리 논술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수리 논술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분이 난해하게 생각하시지만, 이건 맞았다, 이건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이 아이가 이해력을 가지고, 얼마나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글을 써 내려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해 분석력인 겁니다. 제시문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제시문을 잘 분석해 오고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수학적인 기반적인 우리 배경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으로 추론 능력입니다. 이 아이가 이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시문에 주어진 한두 가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리 논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력 사고인 거죠. 심층력 분석과 창의력 사고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들을요, 얼마만큼 잘 수학적 개념으로 투출시켜낼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뽑아내서 우리가 딱 투과시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죠. 근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겉모양과 속모양이 너무 다른 거죠. 겉으로는 행렬 문제를 주고요, 뒷문제에는 로그를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겉은 기하 벡터인데요, 실제 속은 미적분 문제를 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다각도로 생각하고 다각도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시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울러서 표현력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가 아니라, 이건 제발 부탁인데요, 일관성 있는 풀이가 돼야 된다는 거. 멋있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논리적으로 어떤 조건하에 이러이러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는 순차적인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서요, 논리적인 비약, 막 건너뛰신다든지요, 막 생략을 하셔가지고 한다면 대학 교수님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쭉 일관성 있게 써내려온 답안지가 표현력으로는 최고의 답안지라고 뽑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해 분석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심층적 능력과 창의력 사고력, 그리고 표현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출문제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2014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요. 2014년도, 12년도와 13년도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 났다면요, 우리가 14년도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저 2014년도 꼭 성공해야 되는데요, 제가 2014년도를 예상해 드려볼게요. 저는요, 이게 뜬금없는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와 13년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2014년도를 예측할 수 있느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들이 2012년 이후부터 논술 문제들이 정말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은 것이 아니라 수리적으로 교과서에 합당한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2014년도를 전망하는 첫 번째는요, 교과 과정에 충실해라. 교과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테니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증명해보고 서술해 보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과 과정이 크게 번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어요. 학교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학교 시간, 지금 고3들, 점심시간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아침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수학 수업 시간에 논술 문제를 얘기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최고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만큼은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고 좀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논술의 출제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비하면요,
미적분 위주로만 시험 문제가 막 출제했어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출제 방식들이 미적분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미적분에만 매달려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스킬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 미적분 위주에서요. 연세대학교로 필터 삼아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수열도 물어보고요. 행렬도 물어보고요. 행렬하고 수열하고 섞어보기도 하고요. 지수로그 문제를 냈기도 하다가요. 기하 벡터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단어 그리고 확률 통계 단어도 물어보는 학교들도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에서 미적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률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 여러분이 배우시는 모든 교과 과정 특히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 수학 상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논술 모집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정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2개 대학이 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서 1,700여 명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3개 대학에서 16,000여 명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17,000명이 좀 안 될 겁니다. 17,00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을 우리가 논술 전형으로 뽑게 돼 있어요. 어쨌든 1,700명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그 1,700등 그 안에만 더 들어준다면 그 명수에 들어준다면 2014년도 여러분은 그 넓은 캠퍼스에서 어쩌면 낮잠을 주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수리논술 접근법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해력과 분석력과 내용 구상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두루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재심을 잘 분석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해력과 분석력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막 이제 써내려 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4점짜리라든지 3점짜리 어려운 수능 문제를 준비하시면서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원리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무슨 개념을 썼지? 이 문제의 한 줄 한 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라는 것들을 수능으로부터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논술 문제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요, 기쁜 얘기가 또 하나 있죠. 논술 문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굉장히 이제 축약적으로 줄여주셨어요. 하나는 논증형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풀이형 문제가 있습니다. 논증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가시는 케이스들을 묻는 시험 문제라면 우리가 논증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불리워지는 학교들입니다. 아울러서요, 물론 상위권 대학도 풀이형을 묻고 있습니다. 풀이형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하나하나씩 써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수능 시험과 동일한 풀이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논증형은 아무래도 각 대학에서 본 모의고사와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증형 문제를 뽑아내셔서 거기서 골라내셔서 유형별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풀이형 문제는요, 아무래도 출제가 빈도수가 높은 단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잘 출제가 되는 단원들을요,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뽑으셔가지고요, 교과서 중심적으로 잘 정리해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이 등급만으로 구성되다가 이제 등급에서 100분위까지도 많이 확대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수시로, 다시 얘기하면 논술로 많은 아이들을 대학에서 뽑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수학과 과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수능에 더 몰입해 주시고 공부해 주신다면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셔서 훨씬 더 수월하게 논술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최저학력 기준을 좀 확보해달라. 그게 2014년도에 여러분이 수능 논술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요, 출제 방향과 출제 경향들, 그리고 2014년도 수능 논술을 전망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요,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 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한번 잘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각 대학별로 이제 수리 논술의 유형들과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은 난이도들이 어느 정도 좀 잘 다르고 출제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랑 잘 맞는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학교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연세대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연세대학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는요,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비롯해서 미적분학, 그리고 이항정리,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미적분학, 2차 곡선, 벡터 이런 논증형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증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풀이에 답이 없고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이어서요, 고려대학교 문제를 보면 고려대학교도 난이도의 체감 난이도가 최상일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는 사뭇 좀 쉬운 감도 좀 있습니다. 좀 쉬운 감은 있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똑같이 연세대학교와 수학적 균합법을 묻는다든지 미적분 위주의 학습을 많이 물어보는데, 미적분이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체감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굉장히 고려대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탄탄한 학생들은요, 고려대학교가 기본적인 본질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난이도가 굉장히 적정한 편입니다. 다양한 문제 적분을 물어보거나 극한 문제를 물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풀이형과 논증형을 적절하게 섞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자신 있는 거에 먼저 쓰시고 차후에 시간을 가지시고 논증형이라든지 풀이형, 본인이 조금 더 약한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성균관대학교가 우리한테 좀 더 큰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아울러서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출제하기 때문에 나 수학에 자신 있어, 과학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만큼 내가 해볼 만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미적분 문제가 굉장히 극한까지 포함해서 수학적인 측면, 다시 얘기하면 개념이라는 것이 혹시 확실하게 들어있는 친구들이라면 한양대학교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더구나 수학적 귀납법도 물어보고요. 더구나 공간등 벡터들을 물어볼 때는 논증형보다는 풀이형의 문제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앙대학교를 설명해 드리면, 중앙대학교는 재심이 좀 길어요. 재심이 길다 보니까 분석력이 조금 더 있는 학생들이랑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가끔가다 교과가 좀 외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올해는 조금씩 바뀌어가서 여러분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분석력을 좀 많이 요합니다. 아무래도 재시문이 길다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경희대학교는요, 논증형과 풀이형이 각각 나오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많이 들어본 내용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울러서요, 서울시립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립대는 저는 최대 메리트가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가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수능 공부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것이 서울시립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가 분명히 서울시립대에 썼을 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 각 대학들의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내가 해볼 수 있어, 이런 학교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2013년도와 이제 14년도에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수리 논술 준비하는 방법과 전략들을 제가 세워드려야 될 타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논술 전략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충분히 수업 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수리 논술에 준비하는 전략. 첫 번째, 서술형과 증명하는 문제를 즐겨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들 하나하나를요, 서술해 보시고 증명해 보시고 교과서에도 증명해 봐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귀찮아서 안 하세요. 귀찮고 답이 뭐 뚜렷하지 않고요. 일단 이런 건 귀찮다고 생각하시니까 일단 접고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뭇 여러분한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논술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난해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서술하는 과정들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서 여러분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 교육 과정인 고등수학 상하 과정들을요, 여러분이 좀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요, 여러분이요, 기본 개념 훈련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걸 못 하셔서, 원과 원의 접선의 공식이 뭐였지? 그거 어떻게 유도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 수학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요, 삼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평면 도형들이요, 직접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 속에 너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습득하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증명들과 서술들을 꼭 한 번씩 해보시면서 수리 논술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능 준비가 곧 수리 논술 준비다. 이런 선생님 어이없는 말씀 하시면 되나요? 선생님 이건 너무너무 힘든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논술과 수능이 똑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논술은요, 과거의 논술은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 최근에 수리 논술 문제들은요, 분명히 교과 과정에서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수능의 심화학습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전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논술과 최저학력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려면 여러분이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2014년도 충분한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돌출하는 과정들까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시문을 분석하시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은 제시문을 분석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시문 분석하는 몇 가지 요령들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시문 분석을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제시문을 간략하게 읽어오세요. 너무 꼼꼼하게 우리 비문학 독해하듯이 막 읽어오시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요, 간략하게 줄여서 읽어오시면서, 그리고 논제를 한 번 더 보시고 여러 번 제시문을 읽어주시면서 제시문을 분석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갈 때마다, 논제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제시문을 읽어가시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는 거예요.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접선, 그리고 뭐 우리가 방정식, 극한, 수렴, 이런 단어들 있죠.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배경 지식과 얼마나 잘 연결을 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이차 함수야. 나 이런 내용 본 적 있는데, 이 미적분 넓이 구하는 거 어디서 봤지? 수투에서 보셨어요.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보셨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조율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은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작성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2018년도 대학 수학, 논술 시험인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를 예시문항 갖고 왔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니까 예시문항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요, 여러분이요, 고려대학교 문제를 그냥 연세대학교 문제들, 그리고 기타 아무 대학들이 좋습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그 기출문제 다운받으시면요, 또 모범 답안 비스무리하게, 출제 원칙과 출제 의도에 대해서 논술이 이렇게 파일들이 올라와 있어요. 일로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면, 이런 의도가 출력되고 있구나. 이런 이론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경 지식은 나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기출문제를 꼭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옹고지신인 거죠. 수많은 대학 교수님들은요, 옛날 것들을 가지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활용해 보셔야 되는데,
어느 모 대학에서는요, 과거의 기출문제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대학들도 있어요. 제가 뭐 대학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모의 논제와 실제 기출문제가 너무 유사한.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들의 필요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채워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요, 논술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과정에 출제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형태들로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논술 대비할 때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 두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과거에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푸시기에 너무, 수리논술 너무너무 힘들어. 막 이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당시 얘기하면 1년 전, 2년 전의 모의 논술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올해 논술, 그리고 또 올해도요, 2014년도 모의 논술을 본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 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출제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제발 강조하고 싶은 단원들이 두 단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월함수의 미적분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죠. 일단요, 사인 미분하는 것도 힘들고 코사인 미분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뭐 lnx 나오고요. 뭐 2x 나오고요. 선생님 듣도 보지도 못하는 문자들을 또 미분해서 그것도 답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요.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수투에서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초월함수의 개념을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 그래프와 함께 연상해달라는 거죠. 그냥 수식으로만 증명한 거 말고요.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그래프에서 접선이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지켜보셨으면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이요, 우리 파란색, 초록색 검색창 있으시죠? 거기에 많이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 올려놓고 좋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많은 것들을 좀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벡터 단원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를 준비하는 예비시행 문제가 201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2년도에 치러졌었습니다. 5월 달에 봤었는데 예비평가에서 벡터 단원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강화가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A형, B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이제 원래는 가형, 나형이었죠. 가형의 B형으로 바뀌면서 가형이란 이름이 버려지면서 수학 B형으로 오면서 수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벡터 단원이라든지 미적분학에서 조금 더 기본 개념들 그리고 교과서 개념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벡터 단원에서 위치 벡터만큼은 여러분이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적분하고 잘 연관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미적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논술 문제 가장 많이 보실 만한 문제가 뭐냐면 평면이든 직선상에서에서 운동입니다. 미적분의 활용이라고 느끼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벡터 단원과 잘 접목시켜서 우리 한번 아마 교과서 익히 문제의 사이클로이드, 에픽 사이클로이드, 하이퍼사이클로이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교과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이클로이드 같은 내용들이 벡터와 미적분을 섞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벡터 단원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되게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데 참 힘들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수학은 좀 잘하신다, 수능 준비는 잘할 수 있겠는데 논술이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요, 수리 논술의 100점 만점 50점은요 여러분의 자신감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방송들을요, 한번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여쭤보시고 또 여러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서요,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첫 번째 찾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들만 잘 준비해 주신다면, 다시 얘기하면 수능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공부가 곧 수리 논술이다. 수능의 심화학습은 수리 논술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등급만이 아니라 등급과 백분위로 같이 뽑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시 얘기하면 등급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선생님 저 2등급인데요. 선생님 저 2등급인데 89%였어요. 라는 것보다 선생님 저 2등급인데요. 95%예요. 이럴 수 있는 학생이면 오히려 수리 논술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최저 학력 기준이 등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백분위까지 같이 섞이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대학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급이 아니라 등급과 백분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두 가지요. 교과서요. 그리고 자신감이요. 여러분이 이것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분명 2014년도에 좋은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교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과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수리논술 끝내기 여러분과 2014년도 학교별 문제들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수리 논술이 그동안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난이도에 대한 거, 변별력에 관한 거, 그러기도 출제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시 원서를 써야 될 입장에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수리 논술을 통해서 논술 전형으로 수시에 승부를 걸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을 먼저 첫 번째 획득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증명하는데 너무 올바른 답들로 증명을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점씩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교과서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논술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신감만 있는 학생이라면 전 논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답지를 보시거나, 이렇게, 답지 보면서 난 이거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기본 개념부터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시면서 그거조차도 논술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하나하나 확인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최고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열대와 싸우시면 너무너무 고생하시죠? 이 무더운 여름이요. 여러분이 잘만 보내신다면 분명히 2014년도 멋진 대학 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수학 강사 하성철이었습니다.